2022년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은 양도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전문적이라 일반 엄마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개정 교육과정을 엄마가 모두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고교 학점제는 그동안 해왔던 대학 입시의 큰 틀이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취지 바뀌는 내용, 시간표의 변경, 선택 과목의 확장 등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엄마들은 그 엄청난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조차 어렵고 대응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변화할 것들은 학교가 알아서 모두 준비하고 다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하여 엄마가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진로, 특히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에 맞는 전공학과를 결정한 후 그 전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과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엄마가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방향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 어떤 능력을 개발할 것인지, 그 능력이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보다 먼저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어떤 사람을 길러내려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수업과 각종 평가는 이런 방향에 맞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즉, 공교육을 통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필수적인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모든 수업은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방법을 진행할 것이며 시험 역시 학생이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주로 수행평가나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포용성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협업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청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등의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과목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기상이변을 중요한 테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 회화를 문법보다 더 강조할 것입니다.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런 지식들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분리하고 융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 간의 통합과 융합, 복합적인 개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평가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옥저, 동해, 사만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외워야 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들의 특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하나 골라 하루 동안의 일기를 써보라는 수행평가를 내줍니다. 이런 수행평가를 하는 동안 아이는 그 나라의 특징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포용성과 창의성을 어떤 학원에서 길러줄 수 있을까요? 사교육은 절대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사교육은 그 특성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한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침 이번에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지요. 킬러 문제는 그야말로 시험의 변별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인 만큼 4차 산업사회에 필요한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몇몇 일타 강사가 사교육을 대표하여 극심한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교육계가 잠시 혼란에 빠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지필시험 역시 단순히 지식을 묻기보다는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제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비전인 자기주도성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지식만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엄마가 학생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늘리기 위한 단순 암기식의 공부보다는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